자, 여러분, 저희가 노드 익스프레스를 쓸 거잖아요. 그래서 백엔드 흐름이랑 이런 것도 좀 설명드리려고, 그리고 간단하게 프로젝트도 구성을 해보고 깃허브에다가 올릴 거니까 한번 빠르게 해봅시다. 우리는 REST API라는 걸 사용을 할 거예요. 그 영어로 쓰면은 REST API. 각각 자원들을 주소로 HTTP를 이용을 해가지고 관리하는 거를 뭐 REST API라고 해요. 통신 방법으로는 네, 말씀드린 것처럼 HTTP로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제이슨이라는 걸 가지고 주로 통신을 할 거예요. 혹시 제이슨 모르시는 분 있나요? 제이슨을 모르거나 안 써보신 분. 채팅 좀 안 보여가지고. 제이슨을 안 써봤어요. 제이슨은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이라고 이제 다른 언어들 간에 어떤 데이터를 전달을 하고 싶을 때 사용을 하는 어떤 표준 양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 제이슨이 끝나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요. 제이슨을 이용해서 그 통신을 할 거예요. 우리는 클라이언트가 지금 리액트 네이티브죠? RN이에요. 사실 우리가 RN이고 뭐고는 관심은 없어요. 우리는 잘 데이터만 받고 처리를 해주고 다시 전달만 해주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이제 서버를 짤 거죠. 클라이언트가 서버에다가 데이터를 보내면은 클라이언트에 응답을 해주는 이런 방식이죠. 예를 들어서 회원가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뭐 레지스터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건 좀 잘못된 겁니다.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나 회원가입 할 거고 유저네임은 뭐야, 그리고 패스워드는 뭐고, 또 폰은 뭐야, 이렇게 명시를 해가지고 이 내용들을 서버에다가 전송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서버에서는 뭐 각종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 맞으면 처리하고 아니면은 뭐 400번대 에러를 띄우겠죠. 400번대는 이 HTTP 스테이투스라는 건데 이거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한번 볼까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서버단에서 뭐 각종 검증이라는 게 대체 뭐가 있는지 이런 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이 데이터가 왔어요. 근데 이 데이터가 올바른 값이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없죠. 뭐 이런 거를 이제 밸리데이션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데이터가 이미 DB에 존재할 수도 있어요. 같은 유저로서. 그러니까 이 회원이 이미 존재를 하는 경우죠. 그러면 회원가입을 다시 한번 시키면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해야 되는 걸 우리가 이제 코딩을 통해서 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레이어드 아키텍처라는 거를 조금 링크를 보내드렸는데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MVC 패턴이라고 들어보셨죠? MVC 패턴이 레이어드 아키텍처를 보고 만들어진 패턴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뭐 여러 개의 레이어를 주고 그 레이어에서 내용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방식을 이제 레이어 아키텍처라고 합니다. 우리는 세 개의 레이어를 나눌 거예요. 뭐 지금 우리가 원래는 MVC 패턴으로 따지면은 MVC 그러면은 이게 모델이고 뷰고 컨트롤러죠. 뷰는 눈에 보여지는 영역이고 컨트롤러는 로직적인 거를 이제 코딩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모델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가져오고 이런 것들을 모델 단위 맡았었는데 우리는 뷰단이 없어요. 보여지는 게 사실 제이슨 데이터잖아요. REST API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라우터를 레이어를 두고, 그리고 중간에 서비스라는 레이어를 둘 거고, 그 다음에 뒤에는 레포지토리 이런 레이어를 줄 거예요. 이렇게 각각 예를 들어서 라우터는 무엇이냐면은 이 라우터를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주소를 설계하는 법 조금 알려드릴게요. REST API에서는 자원으로 보는 거예요. 모든 거를. 행동으로 본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주소에 행동이 명시가 되어 있으냐 안 돼요. 회원 가입이 명시가 되어 있으냐 안 되고 회원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 아까 조인 그리고 로그인 이 두 개 행동이죠. 이거를 HTTP 메소드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URI를 통해서 보여주고 이 두 개를 잘 활용을 하면은 모두 다 표현이 가능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조인이나 유저나 이거를 전부 다 좀 설명을 해보면은 먼저 회원을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 유저 슬래시 유저 여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우리 집밥이니까 하우스라이스 점 kmlink 점 이렇게 붙겠죠. 여기다가 HTTP 메소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먼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get과 우리가 사용할 거는 get과 post, 풋도 사용할 수도 있고요. delete, patch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get 하나의 여기에 메소드라는 게 전달이 되는 거고요. 메소드인데 이 메소드가 정확히 무엇이냐? 어떤 행동을 메소드로서 명시를 할 수 있어요. get 우리 뭐가 있었다고 그러죠? get과 post 그다음에 patch 그리고 put, delete 이런 게 있다고 했죠. 이제 각각 어떤 행동들이냐면은 get은 정황상 뭐일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가져오는 거 맞아요. 가져오는 거고 가져오는 거 그리고 포스트는 등록이에요. 등록 그리고 패치 일부 변경 그리고 풋은 전체 변경 딜리트는 뭐 삭제겠죠. 페이지가 안 보이나요? 네, 이렇게 네, 요렇게 메소드를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내용들을 가지고 유저라는 정보와 그다음 메소드 정보를 가지고 우리 한번 유출을 해볼 거예요. 그럼 유저와 get은 어떤 걸까요? 뭐 유저 가져오기겠죠? 그러면은 유저의 포스트는 뭘까요? 등록이죠. 등록인데 뭘까요? 회원 등록이니까 곧 회원 가입이겠죠? 네, 유저 등록 맞아요. 그리고 그러면은 유저의 패치는 뭘까요? 유저의 패치. 그러면은 회원 정보 수정 뭐 이런 게 되겠죠. 일부 변경이니까요. 일부 패치랑 풋이랑 차이점은 풋은 이 회원의 변경한 데이터를 전부 다 전달을 해줘야 되고요. 패치는 일부만 전달을 해줘도 작동을 하게끔 설계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래서 보통 풋은 잘 안 써요. 실제로 패치를 많이 쓰고 네, 이렇게 우리가 핵심적으로 사용할 거는 아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get, post, patch, delete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현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회원 탈퇴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회원 탈퇴, 딜리트죠. 자, 이제 또 다른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user 그 다음에 get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은 이 어떤
어떤 회원의 정보를 가져올지는 이 URL을 보고 어떻게 판단을 하죠?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가져올 때는 user 그다음에 슬래시하고 뭐 유저 수가 맞겠죠? 네. 그다음 여기다가 회원 번호를 명시를 해요. 뭐 1번 회원이 있으면은 이렇게 1번 회원의 get으로 호출하면은 1번 회원의 데이터를 가져오겠다. 요런 뜻이고요. 그러면은 유저 수에 대한 get은 전체 회원을 가져오겠다는 뜻이에요. 왜냐면은 회원 정보가 명시가 안 돼 있잖아요, 주소에. 그쵸? 그럼 다시 한번 봅시다. 유저스에 포스트로 회원가입을 해요. 근데 회원가입할 때는 이 사람의 회원 번호를 모르고 아직 없는 자원이잖아요. 그래서 이 유저스에다가 포스트를 요청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딜리트를 해요. 딜리트.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회원 전체 탈퇴예요. 그러니까 회원 전체 탈퇴를 의미를 하고 여기서 어, 하나의 회원만 탈퇴를 하고 싶으면은 1번 회원 이렇게 URL이 설계가 돼야지 REST API, REST하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예. 이 주소 설계하는 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주변 주소 설명은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라우터는 뭐 유저스는 뭐 어떤 함수를 실행하라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커뮤니티 기능에 뭐 게시판, 뭐 게시물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집밥이니까 밥이죠. 라이스 라이스는 어떤 함수를 호출을 하라. 이렇게 매핑을 해주는 게 라우터의 역할이 될 거예요. 그럼 이 라우터에서 데이터를 가공을 할 거예요. 우리는 유저의 회원가입이 만약에 들어왔어요. 포스트로. 그러면은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유저네임이랑 그리고 패스워드가 오겠죠. 그리고 또 무슨 정보가 있을까요? 폰? 폰, 이 정도로 일단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이 정도의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그러면 라우터 단에서는 이 내용들을 원래는 별도의 가공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라우터가 해주는 거고 어, 유저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실제로 저희 집밥 플랫폼에서 밥을 올린다. 이렇게 따지면은 밥에 대한 게시물 내용들이 되게 날 것으로 올 거예요. 뭐 사진도 있을 거고 안에 내용들 그다음에 타이틀 뭐 등등등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공을 해가지고 우리 서비스 레이어에 전달을 할 겁니다. 여기에도 뭐 유저가 있겠죠? 유저에는 행동을 명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예를 들어서 유저 서비스가 있겠죠? 유저 서비스 점 회원가입이니까 레지스터 그 다음에 내용들을 가공을 해가지고 이 내용들을 이렇게 가져와서 호출을 해줘요. 그러면은 이 서비스 레이어 유저 서비스 레이어 안에서 또 유저겠죠? 이 유저에서 내용들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 내용들을 모델단에 접근을 해주는 거예요. 레파지토리 단위죠. 레파지토리는 실제로 DB와 통신하는 내용들만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 중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몽고DB를 사용을 할 거고요. 몽고DB겠죠? 몽고DB를 사용을 할 거고 레파지토리에서 몽고DB를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저를 인서트를 해야 돼요. 인서트는 몽고DB의 저장 함수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SQL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쿼리문으로 해가지고 셀렉트문으로 이제 SQL문을 명시를 해줘야 되고요. 근데 지금 우리는 NoSQL을 쓸 거니까 여기다가 이 내용들을 그냥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그러니까 우리 맵형이죠. 키밸류 페어. 그 내용들을 여기다가 그냥 명시를 해가지고 저장을 할 수 있어요. 몽고DB는. 그러니까 이 서비스 레이어에서 또 어떤 행동들을 수행을 하고, 로직적인 행동들을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레파지토리 저장을 하는 거죠. 이 서비스에서는 먼저 로직적인 부분을 확인하면 돼요. 이 예를 들어서 내용들이 전달이 됐어요. 근데 이 내용들이 회원가입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뭘 바른 건지는 모르죠. 먼저 이 회원가입이 될 전제 조건이 뭘까요? 우리 먼저 그 회원이 DB에 존재하지 않아야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if문을 짜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유저의 레지스터 이렇게 있을 건데, 여기서 첫 번째 전제 조건, 이 회원이 이미 있냐? 이미 없겠죠? 이미 없냐? 이거를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유저 레파지토리에 이제 한번 뭐 리드 같은 거를 날리겠죠. 혹은 뭐 get 뭐 여러 가지 함수명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정의하기 나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데이터가 있는지 존재하는지 그거를 이제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값이 널이 아니겠죠? 이게 값이 널일 때 수행인 거죠. 만약에 널이 아니면은 널이 만약에 아니에요. 그러면은 회원가입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에 다시 돌려줘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이미 존재한다고. 그러면은 라우터 단에서는 그 내용들을 받아가지고 사용자한테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제이슨 방식으로 HTTP 스테이투스 상태 코드와 함께. 뭐 200번 때는 성공이에요. 그리고 400번 때는 사용자 오류고요. 500번 때는 이제 서버당 오류.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회원이 이미 요청을 잘못한 거죠. 이미 존재하는 회원을 회원 가입하겠다고 한 거니까 우리는 400번대 에러를 띄우면 될 거고요. 만약에 이 과정에서 서비스 레이어에서 레파지토리 레이어 호출이 뭔가 DB 서버가 꺼져 있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작동을 안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500번대 에러를 띄워야 돼요. 서버 측의 실수니까요. 지금 우리 국민대학교 통합정보 시스템에 503 에러가 엄청 많이 뜨죠. 그게 다 사용자가 잘못이 아니라 그걸 프로그래밍한 사람들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500번대 에러가 계속 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설명을 들었고 혹시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 중에 궁금하신 것들 이런 거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혹시 잘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너무 장황하게 설명해서 뭐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질문해 주습니다. 질문 내용이 이제 400번대랑 500번대 에러를 찾아서 그 보내주는 것도 서비스 레이어에서 진행되는 겁니까? 이게 사실 뭐 설계하기 나름이에요. 그 지금 우리가 레이어를 계속 나누는 이유는 이거거든요. 질문에서 조금 뭐 벗어난 이야기인데, 자 한번 봅시다. 이렇게 레이어를 나눈 이유는 이 서비스가 웹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가정을 하고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비스가 이 라우터만 지금 HTTP에 관한 거죠. 그래서 이 서비스를 가지고
어떤 외부 프로그램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니까 이 통신 방법이 HTTP라는 보장을 하지 않고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바스크립트 코드에서 그냥 얘를 호출을 했어요. 레지스터. 그러면 이건 작동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 가지고 최대한 여기에 상태 코드나 HTTP에 관한 내용들을 명시를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안 하고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은 뭐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좀 답변 되셨나요? 네네. 이제 그럼 뭐예요? 우리 지금 당장 이론은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습득을 잘 했지만 이 코딩하려고 하면 또 막막하잖아요. 그쵸? 우리 이제 한번 코드를 한번 쌓아 가봅시다. 제가 이거 지금 하기 전에 좀 방금 진행을 좀 했는데 어 하우스라이스라는 거를 좀 지우고요. 먼저 우리 어 쭉 한번 네 화면 잘 보이시죠? 먼저 우리 프로젝트 폴더를 만들어 줄 거예요. 우리 노드.js 사용을 할 거고요. 디렉토리를 먼저 만들 건데 이건 참고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그냥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시면 되니까 뭐 참고만 하시고 저희가 GitHub 올려드릴 거니까 하우스라이스라는 뭐 프로젝트 폴더를 만들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npm init 패키지 네임 그대로 가고요. 버전명도 그대로 엔드포인트 저는 src의 app.js 이렇게 할게요. 텍스트 커맨드 우리 없죠. 그리고 GitHub도 방금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네, 이걸로 작성을 하고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npm 프로젝트 어떤 패키지.json이 생기고요. 이 폴더를 우리가 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 웹스토으로 네, 이거는 제가 아까 열어놨는데 이걸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패키지.json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이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 어떤 패키지들이 설치되어 있고 이 프로젝트들은 어, 어디에 소스 코드가 있고 뭐 이런 정보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우리 노드 익스프레스니까 익스프레스를 설치해야겠죠. npm install express 잠시만요. 뭐, 파일이 안 눌리네요. 잠시만요. 웹스토어 좀 껐다 켤게요. 웹스토어 웹스토어 프로젝트 여기에 그 뭐였죠 방금? 하우스 라이스 하우스 라이스 여기 있다. 이거 한번 열고요. 제가 이제는 어떻게 하는지 좀 볼게요. 이거 말고 특히 뭐 없는데? n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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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tall node express 네, 익스프레스가 설치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 몽고DB를 사용하기 위해 몽고스라는 걸 사용을 할 건데 그것도 조금 지금은 제한될 것 같고 일단 폴더부터 어떻게 구성하는지 이거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우리 src라는 거에다가 도트마켓을 넣을 거예요. 여기에 기본적으로 우리 app.js라는 거를 사용할 거고
그리고 우리 계속 세 개의 레이어를 나눈다고 했었죠. 세 개의 레이어. 레포지토리 그리고 서비스. 우리 이렇게 통일합시다. 복수형들, 그러니까 안에 뭐 여러 개가 들어간다. 이러면 뒤에 s를 붙이고, 그리고 막 한 개만 있는다. 그러면은 s를 붙이고 합시다. 서비스. 그리고 라우터라는 게 있었죠. 라우터. 익스프레스를 먼저 사용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임포트를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임포트 익스프레스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 앱이라는 거를 익스프레스라는 걸로 만들어 줄 거예요. 잘 보이시죠? 안 작죠? 어때요? 코드 괜찮나요? 크기가? 괜찮은 걸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라우터를 먼저 하나 만들어줘야 되고요. 우리 회원을 계속 예를 들었으니까 user.js 만들게요. 그리고 라우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 익스프레스 라우터를 하나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걸 인풋 했을 때 가져올 수 있도록 export default 라우터 그리고 이 안에다가 우리 기본적으로 그거 하나 만들어 볼까요? get, get 안에 주소를 명시를 해줘야 돼요. 그 전에 우리 이 임포트 해가지고 라우터를 연결해 줘야겠죠? 임포트 유저 라우터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하기 나름이에요. 이거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라우터 .js 그리고 점 use를 해가지고 여기에 연결해줄 URL을 명시를 해주면 돼요. users 이렇게 명시하고 그다음에 여기 뒤에다가 라우터 연결을 해주고요. 리슨을 통해서 우리 이거 그 주소를 먼저 명시를 해야 돼요. 포트를 명시를 해야죠. 700번대 8,000으로 할게요. 그래서 이게 켜졌으면은 주소를 다양하게 여러분들 지금 그 노드.js 프로젝트 해보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시험에서 헬로 띄워본 걸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는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 웹사이트를 접속을 하고 여기에 뒤에 유저스라고 접속을 하면은 이 라우터로 연결이 되겠죠. 그럼 이 라우터 입장에서 그냥 슬래시라는 것은 유저 이거 혹은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얘는 유저 입장에서 충실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만약에 뭐 테스트 이렇게 되면은 유저의 테스트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럼 여기다가 우리 함수를 명시를 해줘야겠죠. 요청과 그리고 반환 이렇게 받아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여기에 우리 바로 그냥 어떤 요청값이든 상관없이 어떻게 하나에 따라서 뭐 다르게 동작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지금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response 점 제이슨 이렇게 해가지고 제이슨 데이터를 그냥 바로 리턴을 해주도록 한번 해봅시다. 그에 그러면은 이걸 접속을 하면은 유저에 접속을 하면은 테스트가 뜨겠죠. 이렇게 저장하고 한번 실행해 볼까요?
먼저 패키지.json에 스크립트 여기다가 여기 npm run local 뭐 이렇게 한번 해서 로드 slc app.js가 실행이 되겠죠. 이렇게 명시를 하면은 여기다가 npm run local을 하면은 이 내용들이 그대로 실행이 돼요. 로드 slc 지금 오류가 뜨네요. 볼까요? 테스트 아 지금 이게 그거네요. 이 바벨이란 걸 안 물려놔서 그런 거거든요. 이거를 임포트한 걸 다 리퀘어로 물려놔야 돼요. 아무튼 이렇게 폴더를 구성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다가도 우리 이 이름을 아웃이야. 유저 서비스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뭐 코드로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지금은 저게 바벨이 안 물려 있어서 그거 세팅하는 분들 좀 걸리거든요. 그거를 세팅을 해서 코드를 올려드릴 테니까 전반적으로 어떻게 짜는지만 보여드릴게요. 먼저 우리는 리퀘스트에 바디라는 걸로 내용들이 전달이 와요. 근데 리퀘스트에 바디에 뭐 유저네임이겠죠? 전달 올 만한 게 이제 유저네임과 패스워드 그리고 폰 이렇게 있겠죠? 지금은 뭐 이 레이어들의 장단점을 좀 설명은 못 하겠어요. 왜냐면은 예제가 적절치 않아요. 그래가지고 뭐 유저 서비스 그러면 register 유저네임 패스워드 그리고 이 내용들을 흡수하면 되겠죠. 여기서도 임포트해야 되고요. 임포트 유저 서비스 유저 서비스를 임포트 하는데 이렇게 하면 될 거고요. 아 이게 메인이군요. 라우트에서 라우트에서 했고 그 다음에 유저 서비스의 레지스터를 스터 네, 이거겠죠. 네, 이 내용들을 다 전달해 줘야겠죠. 이것도 지금 임포트가 인식이 잘 안 돼서 그런 건데 뭐 이거는 제가 저거를 안 눌러놓은 거고 여기를 전달해 왔어요. 여기서 전달해 오면은 내용들을 먼저 존재하는지 그걸 체크를 해야겠죠. 뭐 여러 개의 레포지토리 안에 모델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어, 먼저 레포지토리 똑같이 호출해야겠죠. 레포지션 뭐 이드 해가지고 유저네임이 존재하는지 체크를 하고 만약에 없으면은 여기다가 이제 유저 레포지토리에 인서트 그리고 유저네임과 내용들을 전달을 해서 저장을 하겠죠.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은 에러를 발생해야 되죠. throw 에러가 뭐 에러 메시지를 명시를 하고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지금 프로젝트 구성이 좀 올바르지 않아서 다 설명을 못 드렸는데 시간도 어느 정도 됐고 그래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는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카톡 주시면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